같은 나라,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을 우리는 동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픈 역사와 멀어진 시간 속에서 이제는 낯선 존재가 된 동포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피부색이 달라서 그리고 언어가 달라 차별받는 그 후손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떠돌다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한국에서 환영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차별의 이름으로 또 한 번의 국경 밖에 서 있는 걸까요? 단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피를 이은 동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젤리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천에서 살고 있지만 제 태생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려인 3세로 태어났습니다. 생김새는 한국인이지만 말은 러시아어였고 문화도 철저히 현지식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람들은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넌 어디 사람이니? 처음에는 그 질문이 왜 그리 낯설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웃으며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자라면서 그 질문엔 사실상 너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제 외모를 두고 중국인 아니야 라며 장난처럼 밀쳐댔고 선생님조차 얘는 발음이 이상하니까 발표는 빼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면접에서 고려인이라니 그럼 너는 러시아어도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겠네 라는 말을 듣고 탈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려 해도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리감이 생겼고 한국계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의심과 경계를 받았습니다. 점점 저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한방마을 고려인의 삶. 인천에 있는 고려인 밀집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영상 속 사람들은 저처럼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쓰며 살아온 한국계 고려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자녀를 한국 학교에 보내고 어떤 이는 공장에서 일하며 소박하게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잘 살고 싶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와 뿌리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영상 속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서로 외로워서 서로를 안아주는 동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도 저 사람들 곁에 갈 수 있을까요? 그 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짜로 그곳에서 살아보자.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너답지 않게 큰 결정을 했구나. 하지만 가서 외롭지 않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저는 여권을 만들고 비자 준비를 시작했고 고려인 지원센터에 문의해 일자리 정보를 얻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낯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길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었을 때 공기는 생각보다 포근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방마을 근처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간판들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살게 된 곳은 한방마을 근처의 오래된 원룸이었습니다. 지은 지 꽤 된 건물이었지만 방 안에는 햇빛이 잘 들었고 따뜻한 전기장판도 있었습니다. 반지하였지만 러시아의 낡은 아파트보다 훨씬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난 뒤 처음으로 내 공간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엔 고려인 문화원에서 받은 수첩을 놓았고 벽에는 제 가족 사진을 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공간은 저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동공단의 전자부품 공장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공장은 생각보다 컸고 수많은 기계음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공기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낯선 조립기계 앞에 서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앞에 선임이 빠르게 한국어로 작업 설명을 했지만 절반밖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제 정체성의 경계선이 실감났습니다. 나는 한국계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선택한 땅이고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원룸에 돌아오면 작은 식탁에 앉아 러시아어 한국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들은 말들 중에 무슨 뜻인지 몰랐던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어제 틀렸던 발음을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매일 저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천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지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희망이라는 씨앗이 움트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조상의 땅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남동공단의 공장에선 하루 10시간 이상을 서서 일했습니다. 기계 앞에서 끝없이 부품을 조립하고 작업 속도에 따라 성과를 평가받으며 실수라도 하면 선임의 눈총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때로는 의사소통의 작은 오해가 곧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저에게 외국인 노동자라는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려인이면 한국 사람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그래도 말은 좀 잘했어야지라며 씁쓸하게 웃는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 입지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작 카자흐스탄에선 한국인이라며 밀어냈던 사람들이 여기선 또 다른 경계선 안으로 저를 밀어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룸으로 돌아오는 퇴근길이면 저는 늘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방마을을 지나쳤습니다. 낮에는 활기찼던 골목들이 저녁이면 조용해졌고 편의점 불빛만이 그 풍경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는 고려인 남성들 사이로 저와 비슷한 얼굴을 한 여성이 장을 보고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하고요. 어느 날 퇴근 후 카페에 들른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눌했는지 점원이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외국분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려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점원은 의외로 환하게 웃으며 아, 한방마을 쪽에 사시나 봐요. 저희 여기 단골 많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준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공장에서 쉬는 시간에 간단한 한국어로 동료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어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저와 비슷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실을 보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젊은 청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부부, 러시아 출신의 50대 남성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사연을 안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안젤리나 씨 맞죠?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고 묻자 한방마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다 알게 돼요. 우리끼린 서로 챙겨야 하니까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받아들여주는 사람들, 마치 어릴 적 꿈꾸던 가족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의 일상에 조금은 특별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공장에서 말없이 묵묵히 일하던 현수 씨라는 남자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부터 눈여겨본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실수로 부품을 쏟았을 때 아무 말 없이 함께 주워줬던 그 손길, 하루는 제가 기계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슬며시 버튼을 눌러준 그 손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퇴근길에 몇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그가 저에게 원룸 근처에 괜찮은 분식집 있어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식당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떡볶이는 너무 매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서툴고 짧았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배려와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든 하루를 보낸 날이면 작은 메모지에 오늘도 잘 버텼어요라고 적어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루 일과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그와 함께 걷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현수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있어요. 현수 씨 덕분에요. 그 말에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외국에서 몇 년 살아봤어요. 그때 저도 외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서로 닮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계에서 살아온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어떤 고요한 감정.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조금씩 조용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아직 서툴지만 제 안의 마음은 점점 이곳에 닿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완벽하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제 진심이 이곳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방마을의 반지하 원룸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2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제 안의 감정은 점점 눌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 저녁엔 한국어 수업, 밤이면 가족에게 송금할 계산을 하며 머릿속을 굴려야 했습니다. 며칠씩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도 일에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작은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품에서 불량이 나왔고 선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제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남들 일도 밀려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머리는 새하얘졌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려인이면 한국말 좀 잘해야지. 여기서 일하려면 기본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오후 제 손은 자동적으로 일을 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뿌디즘이 아니었습니다. 넌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밥도 먹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소리 없는 흐느낌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익숙해졌나 생각했는데 이곳은 여전히 저에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벽은 한국어, 문화, 제도, 법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무의식적인 거리감이었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마주친 현수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는지 말없이 제 옆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퇴근 후 아무 말 없이 공장 뒤편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처음 함께 갔던 조용한 연못이 있는 공원이었고 저희 둘만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씨, 저 여기서 살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그 말은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굳게 닫힌 입을 밀어내며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캐나다에서 몇 년 있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숨을 막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 그게 없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공허하죠.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현지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다면 이미 넌 이 사회의 일부야. 너는 여기에 속해 있어.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 박혀있던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 소속되는 것이라는 말. 현수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언어보다 깊게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전히 힘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아직 완전히 제 집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남의 나라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벽 같았던 이 사회 속에서 현수 씨와 문화원 사람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쌓아올린 작은 노력들이 조용히 벽에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 뿌리라는 걸 내릴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문화원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던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미라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젤리나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자 그녀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지켜보게 되잖아요. 이 마을에서 같은 뿌리끼리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온 이후 누군가와 깊은 정을 나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제 삶은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원 벤치에서 흘린 눈물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건 환경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은 그 감정은 아주 오래도록 제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그 단순하고도 깊은 감정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느껴본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곳의 일부일 수 있을까? 현수 씨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늘 한결같은 신뢰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같이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하나를 고르는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고 어느 날은 그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묻자 저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살아낼 만했어요. 그 말에는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고 느꼈던 불안함,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움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고려인 가족의 병원 예약을 도와주고 초등학교 입학 상담에 동행해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아직 서툰 한국어였지만 상대방이 알아들어주는 한마디 한마디에 온몸으로 감사해야 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제 존재가 이 사회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제가 사는 반지하 원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벽 한켠엔 문화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붙었고 책상 위엔 제가 직접 쓴 한국어 메모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짧은 일기를 쓰는 일이 습관이 되었고
그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좋았다. 공장에서 처음으로 동료가 농담을 건넸다. 현수 씨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그 단어들은 작지만 분명히 제 삶이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처음엔 이 방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바람마저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방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장에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현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 방 말고 햇빛 잘 드는 2층짜리 방 알아볼래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는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당신은 이곳에서 함께할 사람이라는 믿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후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는 나도 여기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희는 진짜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방마을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골목 끝, 햇살이 잘 드는 조그만 2층짜리 원룸. 방에는 작은 부엌과 창가 책상이 있었고 현수 씨는 식탁 옆에 화분을 하나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처럼 뿌리를 내릴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후 처음 맞이한 주말, 저는 러시아에 계신 어머니께 한글로 손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여기서 저는 이제 괜찮아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지만 이곳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제 삶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이곳은 이제 저의 조국이에요. 편지를 우체국에 붙이고 나오면서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조국이란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일 수도 있다는 걸요. 공장에서의 하루는 여전히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심시간에 웃으며 말 건네는 동료가 있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이 있으며 주말이면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햇살 좋은 오후엔 문화원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선임이 저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안젤리나 씨, 이젠 거의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국적도, 언어도, 태생도 여전히 경계에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불리고 제 손으로 하루를 살아내며 조용히 뿌리를 내린 한 사람. 그게 지금의 저 안젤리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도 조상의 땅에서도 외국인으로 살아야 했던 안젤리나. 그녀가 마침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게 된 이 여정. 과연 우리는 그녀에게 조국이 되어주고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젤리나의 삶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